제가 지문에다가 별표 5개 웬만하면 잘 안 칩니다, 얘들아. 지문 별표 5개 쳤던 이유는 진짜 어려운 지문이 많고요. 나중에 수능 직전에 제가 역대급 기출문제 해가지고 한 10개 정도 뽑아서 낼 텐데 그 중에 부호화 지문도 무조건 있을 겁니다. 기술 지문의 거의 끝판왕이고요. 기술 지문에서 가져야 될 태도가 다 나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첫 단락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풀어봤겠지만 여러분 풀으셔야 돼요. 읽어볼게. 디지털 통신 시스템은 송신기, 채널, 수신기로 구성이 되며 전송할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부호화 과정을 거쳐 전송한다 이야기야. 디지털 통신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뭐뭐로 구성된다라는 표현은 진짜 계속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안 물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얘 같은 경우도 좀 나누셔서 읽으셔야 될 것 같은데 송신기라는 범주가 있고요. 채널이라는 범주가 있고 수신기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 나와 있는 그대로 단순히 그냥 송신기, 채널, 수신기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부호화 과정을 거친다라고 했으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부호로 바꿀 것인지 이 과정을 좀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부호화 과정을 거친다라는 건데 거기 나와 있는 그대로 빠르고 정확하게 보내기 위한 과정이 부호화 과정이다 이야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첫 단락을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천천히 읽으시라 이야기입니다. 첫 단락 천천히 읽으시고요. 첫 단락에 나와 있는 개념은 정말 이 지문을 관통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잘 잡아두시라 이야기입니다. 읽어볼게. 영상, 문자 등의 데이터는 데이터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기호집합에 있는 기호들의 조합이다. 기호 동그라미 치시면 기술 지문에서 제가 누차 얘기했던 것 같아. 정말 누차 얘기합니다, 얘들아.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대상의 범주를 잘 구분하셔라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서도 데이터란 녀석이 나왔고 그다음 기호란 녀석이 나왔는데 이거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데이터는 거기 나와 있는 수식어 그대로 영상, 문자 등이 데이터라는 거고요. 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들의 조합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시를 통해서 좀 더 구체화 잡으시면 될 것 같아. 읽어볼게. 기호 집합 A, B, C, D, E, F에서 기호들을 조합한 A, D, D, C, A, B, B, E, E, F 등이 데이터가 된다. 그럼 말 그대로 A, D, D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고 이거? 데이터가 되는 거고 문자.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알파벳 A, B나 뭐 이런 C, D 이런 것들이 각각 뭐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기호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기호들을 바탕으로 뭐가 만들어주는구나 이거. 데이터를 만들어주구나. 제발 범주를 나누셔야 돼요. 너네 지문 뒤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부호도 나오고 비트도 나오고 전기시도 나옵니다. 각각 범주가 다 정확히 나눠주셔야 돼. 그래야 안 헷갈린다. 읽어볼게. 정보량 동그라미 치시면 어떠한 기호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정보의 크기가 된다. 이름 그대로 정보량이니까 정보의 크기가 되는 건데 어떠한 기호 집합에서 특정 기호의 발생 확률이 높으면 그 기호의 정보량은 적고 발생 확률이 낮으면 그 기호의 정보량은 많다 이야기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얘들아 제발 비례 반비례는 무조건 잡으시라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거기 나온 거 잠깐 잡으시면 기호 발생 확률이 높으면 그 기호의 정보량은 적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기호 발생 확률이 낮으면 그 기호의 정보량은 많다 이야기입니다. 제가 옆에다 하나 더 쓰게 되면 이런 얘기 했잖아요. 얘들아. 비례 반비례 늘 뭐를 생각해라 이거? 연결을 생각해라. 좀 이따 이 정보 또 연결될 겁니다. 얘들아. 정말 지긋지긋 계속 하는 거예요. 얘들아. 그 뒤에 나와 있는 게 정말 소름 끼치는 녀석이죠. 좀 더 읽어볼게. 야, 그 발생 확률이 높으면 정보량이 적나 봐. 확률이 낮으면 정보량이 많나 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뒤에 나와 있는 첫 단락의 마지막에 이 녀석이 사람의 이제 멘탈을 부신 녀석입니다. 좀 더 읽어볼게요. 기호집합의 평균 정보량을 기호집합의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기호집합의 엔트로피 동그라미 한번 탁 쳐보시면 이 기호집합의 엔트로피가 이제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죠. 기호집합의 엔트로피가 뭐냐면 거기 나와 있는 그대로 기호집합의 평균 정보량.
그럼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려운 말과 쉬운 말이 있으면 이 어려운 말을 무조건 쉬운 말로 바꾸는 게 빨라요, 얘들아. 엔트로피가 좀 어려우면 엔트로피 나오는 순간 머릿속에 그냥 바로 뭐가 떠올리시는 거냐면 평균 정보량이 떠올리셔야 돼요. 근데 이놈의 평균 정보량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게 만약 거기 나와 있는 거 주석이 나와 있잖아. 계산식이 나와 있습니다. 평균 정보량은 뭐냐면 각 기호의 발생 확률과 이 발생 확률에다가 그 다음에 정보량을 곱하여 다 더한 거래요. 계산식이 나온 거죠. 그쵸? 계산식이 툭 나왔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평균 정보량이고 이것이 기호집합의 엔트로피다. 근데 그 다음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호집합의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모든 기호들이 동일한 발생 확률을 가질 때 그 기호집합의 엔트로피는 최대값을 갖는다 이야기입니다. 그럼 아래 툭 쓰시면 모든 기호들이 동일한 발생 확률을 가질 때 기호집합의 엔트로피는 최대값을 갖는다 이야기예요. 옆에다 하나 툭 써볼게요, 얘들아. 제가 계속 이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여기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셔야 되는 거냐면 여기까지만 읽었어도 사실 부호가 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사실 이제 독해 속도가 이제 느려지는 게 맞고요. 저기서부터 우리 친구들이 그냥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 지금 계산식이 나왔지만 이 계산식이 복잡한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좀 이따 뭘 물어보겠구나, 그냥 이거. 비교 수준에서 물어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계산이 나오든 어떠한 비례만 비례가 나오든 이거는 무조건 연결될 것이고 그냥 이것들은 비교하는 수준에서 문제가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냥 이과 친구인 거야. 최대값을 갖는데 그럼 이 최대값 어떻게 계산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최대값이라는 것은 어떨 때 최대값을 갖는구나 이거. 동일 발생 확률일 때. 발생 확률이 같을 때 최대값이구나. 그럼 비문학에서 나오는 문제 수준은 그냥 딱 이거예요. 동일 확률 발생이 아니라면 최대값이 아니겠군. 딱 그냥 그 수준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최대값이 나오는 거야? 이런 거에 집착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내가 또 한 번 얘기하지만 관계들을 좀 잘 보라고 했잖아. 연결시키라고 했잖아. 그럼 이렇게 말장난 칠 수도 있는 거죠. 기호 동일 발생 확률이 같다면 기호들이 동일한 발생 확률을 갖는다면 기호집합의 엔트로피가 최대값이란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가 최대값이구나 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얘 같은 말이 얘잖아. 아니 얘가 얘잖아. 얘 같은 말이 뭐야 이거? 평균 정보량. 평균 정보량의 최대값이구나 라고도 말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 얘들아. 관계들을 잘 보시라 얘기합니다. 관계들을 얘들아. 첫 단락의 마지막 이 구간 정말 지긋지긋하지만 정말 어려운 구간이지만 관계들만 써두라 이야기예요. 관계들만. 그러니까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이제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아이들은 글을 이해한다는 것이 두 가지 범주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당연한 게 이제 이해가 하는 거야. 당연히.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이런 거. 발생 확률이 높다면 정보량이 적은 거 아니야? 예를 들면 A, D, D 이렇게 나와 있는 것과 A, B, C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당연히 정보량은 얘가 적지 않을까?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게 하나 있고요. 이해가 안 된다면 그냥 그럼 관계라도 좀 잡아야지. 이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수능 날은. 지금 여기서 이해가 되나요? 당연한 게 되나요? 저는 안 돼요, 얘들아. 나는 완전 뼛속까지 문과기 때문에. 뭐라는 거야? 짜증나. 그럼 관계라도 잡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필요하다 얘기입니다. 관계라도 잡아야 되겠다. 두 번째 단락 읽어볼게요. 송신기에서 이게 진짜 이 지문이 이제 소름 끼치는 녀석이 바로 이제 두 번째 단락인 것 같은데 첫 단락까지 나는 그냥 송신기 채널 수신기 설명하고 끝날 줄 알았어. 근데 두 번째 단락이 소름 끼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송신기를 다시 두 가지가 아니라 무려 세 가지로 나눈다는 거죠. 송신기는 소스 보호와 채널 보호와 선보호하로 나눈다 이야기예요. 저는 처음에 엄청 쫄았습니다. 언제 송신기 끝나고 언제 채널 얘기하고 언제 수신기 얘기할까 엄청 쫄았던 지문 중에 하나예요. 진짜 말 그대로 정보량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술 지문을 읽을 때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과정을요 절대 섞어 읽으시면 안 돼요. 그냥 A 과정, B 과정, C 과정 이렇게 나아가게 될 텐데 맨날 시험 문제는 뭐냐면
기억이라는 녀석은 A단계의 작업이니 B단계의 작업이니 C단계의 작업이니 이걸 구현하는 게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잘 끊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 단계가 어느 단계에서 벌어진 일이냐? 이건 항상 시험 문제라 이야기해요. 거기 부호와 지문 1번도 그 녀석이잖아, 얘들아. 그래? 읽어볼게. 좀 겁 좀 먹었던 녀석인 것 같아요. 송신기는 소스 부호와 채널 부호와 섬 부호화를 거쳐 기호를 부호로 변환하게 된다. 기호를 부호로 변환하게 된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호화 과정을 거쳐 빠르고 정확하게 간다라고 했잖아. 첫 단락에 나온 개념은 그래서 계속 나오는 거야, 얘들아. 부호로 바꾸는 것이 단순히 부호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빠르고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작업이겠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계속 가볼게. 소스 부호화는 데이터를 압축하기 위해 기호를 0과 1로 이루어진 부호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부호로 변하는 과정이다. 어떤 기호가 1, 0과 같은 부호로 변환되었을 때 0 또는 1을 비트라고 하면 비트 동그라미 쳐보고 이 부호의 비트 수는 3이다 이야기야.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제발 범주 정확히 잘 나누라고 했죠. 부호란 녀석과 비트란 녀석이 헷갈리면 이 집은 못 풉니다, 얘들아. 비트는 뭐가 비트라는 거야, 이거? 0 혹은 1 자체가 비트라는 거고 부호라는 것은 이 비트로 구성된 거죠. 이 비트로 구성된 게 부호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 똑같이 기호가 A, B, C고 이걸로 구성된 게 데이트고 비트는 0 또는 1이고 이걸로 구성된 게 뭐구나 이거? 부호구나 라고 해서 일단 범주 자체가 정확히 나눠주셔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부호가 뭔지 비트가 뭔지 잘 나누셔야 된다 이야기예요. 그럼 0, 1, 1이 비트 수가 3이라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0과 1 이게 세 가지가 있으니까. 근데 그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기호집합의 엔트로피는 이거 읽었을 때 가만히 계시면 안 되는 거고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그 관계들을 또 뭐 하는 녀석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이 되고 연결시켜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아까 우리가 첫 단락에 나왔던 이 끔찍한 녀석이 지금 또 다시 나왔구나라고 생각해야죠. 지금 얘가 뭐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는 거야 이거? 기호집합의 엔트로피 더 설명하겠다 이야기예요. 그 너네가 최소한 여따 메모를 하시던가 아니면 지문에다가 좀 연결은 좀 시켜두셔야 된다. 첫 단락에 나온 녀석과 정보는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죠. 읽어볼게. 기호집합의 엔트로피는 기호집합에 있는 기호를 부호로 표현하는 데 필요한 평균 비트 수의 최소값이다. 기호집합의 엔트로피란 녀석과 평균 비트 수의 최소값이다. 이 녀석을 미리미리 좀 연결시켜 두셔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이 지문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기호집합의 엔트로피란 말을 무려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이거? 평균 정보량 혹은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이거? 평균 비트수의 최소값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다 이야기예요. 그걸 물어봤던 게 두 번째 문제잖아 얘들아. 그걸 물어봤던 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 문제가 계산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아직까지도 과학기술 지문이 많이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계산식 문제가 아니라 그냥 관계를 물어보는 겁니다. 관계를. 응? 관계를 물어보는 거고요. 그 관계가 크게 어렵지 않아요. 1번부터 한번 가볼게.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모두 2분의 1인 경우 각 기호의 정보량은 동일하다. 일단은 과학기술 지문에서 뭐와 뭐 사이의 관계를 물어보는지 정확히 잡으셔야지. 근데 1번 선지는 뭐와 뭐 사이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야 이거. 발생 확률과 정보량. 근데 이거는 너무 쉽게 풀려야 돼요 사실. 왜냐면 증가하면 그냥 하나로 풀리는 거니까. 발생활이 높으면 정보량은 떨어진다. 발생활이 같다면 정보량은 뭐 할 것이다 이거? 같을 것이다. 1번 선지는 너무 땡큐한 선지예요 사실. 연결할 것도 없으니까. 이런 문제 틀리시면 안 되죠. 3번 선지도 묶어볼까요? 3번 선지. 1번과 3번 똑같은 얘기예요.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각각 4분의 1, 4분의 1, 3인 경우 기호의 정보량이 더 많은 것은 발생 확률이 4분의 1인 기호이다 라고 해서 발생 확률과 정보량 물어본 거잖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보량은 발생 확률이 높을수록 적다. 그럼 3번 선지 쉽게 잡을 수 있는 거죠. 4분의 1인 녀석이 정보량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1, 3번은 얘와 얘 사이의 관계. 문제가 쉽다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2번과 4번이 이제 거지 같은 녀석이에요. 2번과 4번. 2번 한번 읽어볼까? 야, 보통 이게 선지를 좀 맞춰서 1, 2번을 붙여놓을 텐데 좀 괴랄스럽게 선지를 꺼놨습니다. 2번 한번 읽어볼게.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각각 4분의 1, 4분의 3인 경우 평균 정보량은 최대값이다 라고 했는데 평균 정보량 밑줄 툭 치시면은 이게 뭐구나 라고 생각해 되고 기호집합의 엔트로피. 그 너네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일 발생 확률일 때 기호집합의 엔트로피는 뭐다 이거? 최대값이다. 그럼 이걸 말을 바꿔서 동일 발생 확률일 때 기호집합의 엔트로피 최대값이다. 혹은 기호집합의 평균 정보량 뭐다 이거? 최대값이다. 혹은 뭐라고 이거? 평균 비트수의 최소값이 최대값이다. 이렇게 좀 괴랄스러운 표현도 나올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2번과 4번이잖아. 그죠? 2번은 평균 정보량의 최대값이다. 동일 발생 확률이면 최대값이다. 그 관계만 물어본 거잖아. 계산식이 아니잖아 얘들아. 연결만 했는 거잖아. 4번도 마찬가지 아니야?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모두 2분의 1, 모두 2분의 1한 것은 동일 발생 확률. 기호를 부호화로 하는데 필요한 평균 비트수의 최소값이 최대값이다 라고 해서 워딩이 참 거지 같지만 이 관계들 연결시켜 놨다면 문제 맞출 수 있다 이야기예요. 계산식이 아니잖아. 어떨 때 최대값이 되는지가 아니라 관계만 잘 잡으시라라는 거죠. 정답은 2번. 미리미리 좀 잡아 두셔라 이야기예요. 계속 가볼게. 아이고. 기호집합의 엔트로피는 기호집합에 있는 기호를 부호로 표현하는데 필요한 평균 비트수 최소값이다. 전송된 부호를 수신기에서 수신기 밑줄 툭 치시면 진짜 과학기술 지문 읽을 때 과정 기문 읽을 때 늘 얘기하는 거지만 생각보다 애들이 잘 안 해요. A단계, B단계, C단계로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 각각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좀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잘 안 합니다. 너네 두 번째 단락에서 분명히 우리가 무슨 단계에 있는다라고 알고 있는 거? 송신기 단계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 아직 소스 부호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얘가 지금 갑자기 송신기, 소스 부호화, 채널 부호화, 선 부호화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범주가 어디로 튄 거야 이거? 수신기로 튄 거야 얘들아. 수신기로. 지금 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모르신다면 비문학 읽을 때 힘들다라는 거죠. 갑자기 수신기로 튄 겁니다 얘들아. 범주가 툭 튀었는데 어떻게 이게 편하게 읽힐 수 있냐 이야기야. 전송된 부호를 수신기에서 원래의 기호로 복원하려면 너네 알겠지만 송신기는 기호를 뭘로 만드는 거였고 기호를 부호로 만드는 거였고 그 수신기란 녀석은 반대네. 얘는 부호를 뭘로 만드는 거구나 이거. 다시 기호로 만드는 거구나 라고 좀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신기에서 원래의 기호로 복원하려면 부호들의 평균 비트 수가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것도 관계가 나온다는 거죠. 기호 집합을 엔트로피에 최대한 가까운 평균 비트 수를 갖는 부호들로 변하는 것을 엔트로피 부호라고 한다. 그중 허프만 부호화에서는 이거 증감 나왔으니까 좀 체크해 볼까요? 발생 확률이 높은 기호에는 비트 수가 적은 부호를, 발생 확률이 낮은 기호에는 비트 수가 많은 부호를 할당하게 된다라고 증감이 나왔는데 증감이 지금 첫 번째 나온 게 아니라는 건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이야기예요. 첫 번째 나온 게 아니라는 게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아까도 이미 나왔다라는 거죠. 아까 뭐에 대해서 얘기한 이거? 기호 발생 확률 얘기 나잖아. 기호 발생 확률. 그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발생 확률이 높은 기호에는 기호 발생 확률이 높다면 거기 나와 있는 그대로 뭐한 부호를 써간다 이거? 비트수가 적은 부호를 할당한다 이야기입니다. 그럼 얘하고 얘가 연결되니까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되고 정보량과 비트수가 적은 부호 이것들에 관계시켜서 미리 또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이야기예요. 미리 연결 작업을 해두셔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문제 가서 풀려고 하면 늦는다 이야기예요. 그걸 물어봤던 게 세 번째 문제 2번 선지 얘들아. 미리 작업을 해두셔야지 선지 가셔서 찾으려고 하면 어벙벙 하다 끝난다 이야기야. 세 번째 문제 2번 선지 보시면 허프먼 부호에서 정보량이 많은 기호에 상대적으로 비트수는 뭐하다 이거? 적은 부호를 할당하게 된다. 아까 얘기했지만 얘하고 얘 사이 무슨 관계 이거? 비례관계야 얘들아. 정보량이 적을 땐 비트수 적은 부호. 많은 거에는 많은 것을 할당하겠다는 거죠. 미리미리 작아두셔야 2번 선지를 제끼실 수 있다 이야기예요. 늘 얘기하는 거. 비례 반비례 연결될 거야. 관계식 얘기하는 거 연결될 거야. 그리고 그것도 계산하기 문제보다는 비교 문제가 나올 거야.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제를 태두고요. 미리 연결해 두시고 나중에 계산이 아니라 비교다. 제가 이 얘기 왜 하는 거냐면요. 너네 지난주에 점프업 모의고사에 혹시 보험 지문이 있었습니다. 보험 지문. 거기도 계산식이 나오거든요. 연결 미리 해두셔야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점프업이 뭐가 있었냐면 돌림임 지문이 있었어요. 돌림임 지문. 그것도 단락과 단락을 넘어서 계산식 연결해 두셨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가 2주 전에 돌림임 지문을 다 틀렸어. 근데도 지난주에 보험 지문을 다 틀렸어. 그럼 태도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하고 있는 부호와 지난주에
보험지문, 지지난주에 돌림임지문 다 이미 관계, 연결, 저거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기출문제에서 늘 얘기했던 패턴이라 이야기해요.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야기인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단락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 다음 단락 읽어볼게. 소스 부호와 지금 얘기했던 거고요. 그 중에서 지금 허프만 부호와 얘기했던 녀석입니다. 세 번째 단락 읽어보겠습니다. 채널 부호와 위치가 어디냐 잘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라는 얘기예요. 귀찮지만 계속 확인하셔야 됩니다. 채널 부호와는 오류를 검출하고 정정하기 위하여 부호의 잉여 정보를 추가하는 과정이다. 아까는 기호를 부호로 바꿨다면 얘는 기호를 부호로 바꿨다면 이제는 잉여 정보를 추가하는 과정이래요. 왜 추가하는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신기에서 부호를 전송하게 되면 채널의 잡음으로 인해 채널 밑줄을 한번 툭 쳐볼까 얘들아? 지금 너네 놓치시면 안 되죠? 소스 부호와 채널 부호와 선 부호와 다 사실 이건 무슨 과정이 있던 거야 이거? 송신기에 있던 과정입니다. 근데 지금 얘가 범주를 툭 튀어나와서 송신기가 아니라 지금 다시 어디로 온 거야 이거? 채널 얘기하는 거죠. 채널의 잡음으로 인해 오류가 발생하게 됐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잉여 정보를 덧붙여 전송하게 된다. 그러면 채널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채널에서는 여기서 잡음이 발생하게 되고 채널에선 뭐가 생기게 되는구나 이거. 잡음이 꼴 오류가 발생한다 이야기예요. 그 저 녀석을 잡는 게 바로 무슨 부호라는 거야 이거? 채널 부호라 이야기입니다. 네이밍도 똑같아요. 채널의 문제를 채널 부호를 통해 잡는다. 잉여 정보가 되게 잉여스럽지만 이 녀석은 오히려 해결책이라는 거죠. 잉여 정보를 통해 해결하게 된다.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부호화 중 하나인 3중 반복 부호화. 3중 반복 부호화 동그라미 쳐보시면 0과 1을 각각 000과 1로 부호하게 한대. 3중 반복 부호화예요. 0은 000, 1은 111로 만든다 이야기야. 그래서 이름이 말 그대로 3중 반복 부호하다라는 거죠. 네이밍을 하신다면 그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고요. 왜 이렇게 반복할까? 잉여 정보를 통해서 왜 이렇게 반복할까? 어떻게 채널의 잡음을 해결할까? 읽어보겠습니다. 0과 1을 각각 000과 1로 부호하게 된다. 이때 수신기에서는 또 범주가 툭 튀네. 우린 분명히 송신기인데 수신기로 넘어갔을 때 수신기에서는 수신한 부호에 0이 과반수인 경우에는 0으로 판단하게 되고 1이 과반수인 경우는 1로 판단하게 된다. 이게 왜 쓸까? 즉 수신기에서 수신된 정보가 000, 001, 010, 100 중 하나라면 지금 나열된 것들은 다 0이 과반수 이상이네? 그렇기 때문에 뭘로 판단한다 이거? 0으로 판단한다 이야기예요. 그 이외에는 1로 판단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송신기에서는 이렇게 정보를 보내겠지만 3중 반복 부호를 통해 이렇게 보내겠지만 채널 속에서 잡음 오류가 생겨서 이 중에 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거? 오류가 생겨서 이런 정보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수신기에서는 과반수를 통해서 해결한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잉여 정보, 정보를 투과하는 것은 해결한 녀석이지 문제를 유발시킨 녀석이 아니구나 라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읽어볼게. 이렇게 하면 000을 전송했을 때 하나의 비트에 오류가 생겨 001을 수신해도 0으로 판단하므로 오류는 정정이 된다. 채널 부호화를 하기 전 부호의 비트수를 채널 부호화를 한 후 부호의 비트수를 낳는 것을 부호율이라고 한다. 3중 반복 부호화의 부호율은 0.33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다 꺽쇠 표시 한번 하시면 세부 정보입니다. 글을 읽어가시면서 내가 주제를 알고 있다면 지금 이 정보가 잡정보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 질문은 철저하게 너네도 알겠지만 데이터를 어떻게 빠르고 정확하게 보낼 것이냐 이거가 핵심이거든요. 부호율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치 콘크리트 지문에 포화송비 나온 것처럼 그냥 툭 튀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죠. 선생님이 소수점 나오면 제발 소수점을 보지 말라고 했어요. 분수식으로 무조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분수식으로. 계산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뭐 문제라고 했니 이거? 비교하는 문제라고 했어요. 비교하는 문제. 그럼 너네 거기 나와 있는 부호율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 계산식이 너무 간단한 거 아니야? 부호화하기 전에 비트수를 부호화한 후에 비트수로 나눴다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뭐는 더 크구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부호화한 후에 비트수가 훨씬 더 크겠구나라고 생각해야지. 왜? 3중 부호화한 거니까. 부호화 전 하나 비트수, 부호화한 후 3개. 그러니까 3분의 1 0.33이라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부호한 후가 더 크겠구나라고 비교 대상만 잡으시라 이야기인 거야. 선지 하나 잡겠구나라고 생각하시라 이야기야. 선지 하나 잡겠구나. 마지막 네 번째 단락 읽어볼게. 네 번째 단락 읽으면서 좀 소름 끼치긴 하지만 그래도 좀 다행인 건 이 지문이 그냥 송신기 안에서 뭔가 끝날 것 같다는 느낌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송신기에서 어떻게 끝나지 보겠습니다. 채널 부호화를 거친 부호들이 앞단락은 채널 부호화에 대한 설명. 채널을 통해 전송하려면 부호들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게 된다. 아까 소스 부호화는 기호를 부호로 바꾸는 거 잉여 정보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 부호를 전기 신호로 바꾼대요. 정말 소름 끼치는 것은 정말 이 지문은 데이터 기호, 부호, 비트, 전기 신호까지 안 나오는 게 없구나. 범주가 각각 진짜 난리를 쳤구나. 어려운 질문입니다. 0 또는 1에 해당되는 전기 신호의 전압을 결정하는 방식이 선부호화다라고 해서요. 선부호화, 전기 신호, 결국 전압을 얘기하는 건가 봐. 계속 읽어볼게. 전압의 결정 방법은 선부호화에 따라 다르게 된다. 선부호화 중 하나인 차동부호화는 이 질문이 정말 괴랄스러운 게 뭐냐면 소스부호화도 아니고 서품한 부호화. 채널부호가 아니라 삼중 반복 부호화. 선부호가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이름 괴랄스러운 차동부호화라는 거예요. 그냥 얘기했어도 어려웠을 텐데. 그래도 네이밍을 좀 하신다면 차동부호라는 거죠. 같냐 다르냐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이야기입니다. 뒤에 읽어보시면 추론이 가능한데 부호의 비트가 0이면 전압을 유지하게 되고 1이 되면 전압을 변화시킨다. 0이 되면 유지, 1이 되면 변하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제 늘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국어지문 기출분석을 열심히 하시면 나중에는 이제 상식으로 좀 쌓였으면 좋겠다 이야기예요. 그동안 0과 1을 이용하는 비트 이런 거는 지문에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나왔을 때 살펴보시면 다 1은 뭐가 있거나 변화가 생길 때 1을 써요. 아무거나 없거나 변화가 없게 되면 0을 씁니다. 이거는 이번 3월 학평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거는 너네 관습적으로 0과 1은 보통 이럴 때 많이 쓰이는구나 라고 상식적으로 잡아두시면 편하다라는 거죠. 1은 변화, 0은 유지. 계속 가볼게. 차동부호화를 시작할 때는 기존 신호가 필요하다.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고요. 왜 0이고 왜 1인지도 모르겠어요. 대신 예를 통해서 그 이유를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차동부호화 직전에 기준 신호가 양의 전압이라면 기준 신호가 만약에 양이라고 한번 해보자. 양이 기준 신호라면 부호 0111은 부호가 011이라는 거고요. 이랬을 때 나오는 값은 양음의 전압을 갖는 전기 신호로 변환이 된대. 제가 끊어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숫자가 나왔을 때는 주어진 값과 산출된 값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산출된 값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 지금 여기서 양의 전압이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냥 그런가 보지. 0111이었을 때 그냥 그런가 보지라고 생각하셔야죠. 근데 그 뒤에 나와 있는 산출된 값은 너네가 제발 꼭 해보셔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꼭 그 결과가 나오셔야 된다는 거죠. 아까 1은 변화, 0은 유지라고 했으니까 양을 기준으로 일단 집어넣게 된다면 0은 유지되니까 양이 되는 거고 1 만났으니까 변화돼서 음이 되는 거고 다시 음이 1 만나서 변화돼서 양이 되는 거고 0 만나게 되면 그대로 양 이렇게 나오는 거 꼭 확인하셔서 비교 분석까지 하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어차피 시험 문제니까. 어차피 그걸 물어보는 게 보기 문제니까. 이걸 하셔야 보기 문제 풀 수 있으니까. 그죠? 거기 산출된 값은 무조건 시험 문제예요. 어차피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꼭 귀찮더라도 하셔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글이 끝났어. 그러니까 이 집은 되게 재밌는 게 디지털 통신 시스템 송신기 채널 수신기를 향해 간다라고 했지만 요거에 대한 얘기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스 부호나 채널 부호할 때 살짝 뭐 있는 거다. 채널 설명, 수신기 설명 살짝 촉촉 쳤습니다, 얘들아. 그죠? 전반적인 얘기 다 했고요. 여기까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 1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밑글을 통해 알 수 있네요. 적절한 걸 찾아라. 옆에 툭 쓰시면 과정 구분이라고 좀 써보시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ABC 과정에서 각각 어느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냐 이거 잘 구별해 주셔야 이 문제 맞출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에벌렌치 광다이오드 수능에 나왔던 거고요. 매번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과정의 문제구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어떠한 과정의 문제냐. 1번 영상 데이터는 영상 사진이라고 했고요. 채널 부호화 과정을 통해 압축된다라고 돼 있는데 압축가는 과정은 채널 부호가 아니라 무슨 과정이냐 이거. 소스 부호화죠. 소스 부호화. 그리고 얘들아 채널은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 채널 이꼴.
잡음이에요, 얘들아. 채널 이꼴 잡음. 그 채널 부호화에서는 그 잡음을 뭐 하는 거였어, 이거? 수정하는 게 채널 부호화였잖아, 얘들아. 채널 이꼴 잡음. 이런 좀 키워드 있었으면 좋겠죠. 2번, 수신기에는 부호를 기호로 보관하는 기능이 있다. 수신기 아까 잠깐 툭 나왔던 정보에 나왔던 녀석이죠. 수신기에 대한 얘기는 별로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 3번, 잉여 정보는 얘들아, 잉여 정보 나오는 순간 오류 뭐 하려고 하는 거 이거? 수정하려고 하는 거. 압축이 아니죠. 압축이 아니라 오류를 정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4번, 영상을 전송할 때는 잡음으로 인한 오류가 생기지 않는다. 이 4번은 글을 안 읽은 거고. 5번, 소스 보호와는 전송할 기호에 정보를 추가한다. 정보 추가한다. 잡음 다 이거 뭐에서 얘기해요, 이거? 채널 보호와 채널에서 얘기가 나와 주셔야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밑글의 부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찾아라. 1번. 1번도 마찬가지로 이 과정이 어느 과정에 벌어지는 것이냐라는 거죠. 선부호화에서 수신기에서 부호를 전기신호로 변환시킨다라고 돼 있는데 송신기가 기호를 부호로 바꾸고 수신기는 그 부호를 다시 기호로 바꾸는 거라고 했어. 그럼 거기 나와 있는 부호를 전기신호로 바꾸는 것은 송신기가 아니라 수신기가 아니라 무슨 단계 이거? 송신기에서 하는 겁니다. 송신기에서. 송신기에서도 무슨 부호화 이거? 선부호화죠. 이 채널 소스 이거 다 송신기 과정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3번. 채널 부호화를 거친 부호들은 채널로 전송하기 전에 잉여 정보를 제거한 후 선부호화한다. 지문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잉여 정보는 해결 방안이라고 했죠.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추가시켜야 될 것 같고 4번 선지 아까 했던 것 같고요. 5번 선지 별표 하나 좀 받겠습니다. PS 지문에 정말 지긋지긋하게 나오는 지문. 해결책이 나왔다고 해서 깔끔하게 해결되는 것이냐 아니면 한계가 있냐를 좀 생각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은 한계가 있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너네 아까 3중 반복 보호와 잠깐 좀 보시면 0을 000, 1을 111 여기서 잡음이 생겨서 만약에 000이 010이 됐다라고 했을 때 수신기에서 과반수를 통해 얘를 뭘로 인식한다 이거? 0으로 인식한다. 근데 만약에 잡음이 투머치가 돼서 011이 돼버린다면 수신기에서 뭘로 취급한다 이거? 1로 처리한다. 완벽한 해결 방안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셔야죠. 잡음이 하나 있을 때 생기는 거구나. 오류는 정정되지 않겠구나. 비트 2개에서 오류가 생기게 된다면. 7번 문제 옆에다 주제를 한번 써볼게요. 주제. 이거 정답 가려면 이걸 다 뚫어야 됩니다. 소스 부호와 채널 부호와 선 부호와 다 뚫어야 맞출 수 있는 문제가 그 녀석이에요. 보기 한번 읽어볼게. 날씨 데이터를 전송하려고 한다. 날씨는 맑음, 흐림, 비, 눈으로만 분류하게 되며 날씨, 흐림, 비, 눈 이게 바로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각 날씨에 밑줄 한번 쳐볼까? 발생 확률은 모두 같다. 아까 했던 이 지긋하는 얘기죠. 동일한 발생 확률이다 이야기예요. 그럼 거기 나와 있던 날씨는 기호집합의 엔트로피가 무슨 값을 갖겠구나 이거. 최대값을 갖게 되는 거고 평균 정보량 최대값을 갖게 되는 거고 평균 비트 최소값도 최대값을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괴로울 수 없습니다. 미리미리 관계를 잘 잡아두셔야 돼. 엔트로피의 부호화 과정을 통해 맑음, 흐림, 비, 눈을 각각 부호로 바꿨다 이야기예요. 각각 부호로 바꿨다. 1번 선지 제껴보겠습니다. 기호집합의 맑음, 흐림, 비, 눈의 엔트로피는 기호집합의 엔트로피 지금 물어본 거야. 평균 정보량 물어보게 된 거라고. 2보다 크겠군이라고 돼 있는데 2보다 큰 게 아니라 평균 비트의 최소값이 맥시멈이 뭐라는 거야 이거? 2라는 겁니다. 맥시멈이 2다. 2보다 클 수가 없죠. 맥시멈은 2다 이야기예요. 2번 가보겠습니다. 야 2번 선지는 바로 제낄 수 있어야 되겠지. 그냥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는 거잖아. 흐림은 0일, 비는 10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바로 이제 제껴줄 수 있는 녀석 중에 하나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3번 3중 반복 부호화를 이용하여 전송한 특정 날씨의 부호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호하고 비트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부호를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고요. 부호를 이용한다는 거고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왔던 지문이 3중 반복 부호하기 때문에 이때 부호가 몇 자리의 비트구나라고 생각해야 되고 3자리의 비트겠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거기 나와 있는 숫자를 너네가 110, 그 다음에 001, 그 다음 그 뒤에 나와 있는 101, 100이라고 한다면 가운데 3개씩 끊어서 판단하시면 된다는 거죠. 얘는 1이고 얘는 0. 얘도 1이고 얘는 0. 그럼 둘 다 1010이니까 뭐구나 이거 다? B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B구나. 정답은 4번. 거지 같은 거지만 딱 한 번만 딱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거지 같은 거지만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서 날씨 B를 이거 진짜 맞추라고 만든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얘들아. 근데 분석은 꼭 하셔야 된다는 거죠. B는 신호가 거기 뭐냐면 부호가 1, 0이래요. B는 1, 0이래요. 부호를 계속 읽어볼게. 삼중 반복 부호화와 차동 부호화를 이용하여 부호화하래. 근데 이걸 삼중 반복 부호화를 하게 된다면 1, 1, 1, 0, 0, 0이 되겠죠. 이게 삼중 반복 부호화 잉여 정보를 추가하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신호로 바꿔야 되니까 차동 부호화를 이제 거치셔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근데 기준 신호가 뭐라는 거야 이거? 양의 전압이라 이야기야. 양의 전압이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꼭 해보셔야 이 과정을 뚫을 수 있다는 거죠. 1은 변화, 0은 유지라고 했으니까 양이 변화돼서 뭐가 될 거고 이거? 다시 변화돼서 양, 다시 변화돼서 그 다음에 유지니까 계속 음이구나 라고 그 산출 과정을 해보셔야 문제를 맞출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4번은 소스 부호와 채널 부호와 선부호까지 뚫어올 수 있냐. 맞추냐, 맞추라고 낸 문제냐 이런 생각이 든 문제 중에 하나죠. 정답은 4번. 마지막 어휘 문제는 정답 4번. 제가 이것만 이제 얘기하고 끝낼 건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여기 보기 문제가요. 그 당시 문제 풀었을 때 이거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빨리빨리 풀었던 친구가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문제 풀 때 실전이랑 분석이랑 좀 다르다라고 했고 분석은 열심히 해보라고 했잖아요, 얘들아. 그래야 다음에 이 부호나 비트나 이런 거 갖고 나왔을 때 생각보다 쉽게 받아들여요. 올해 3월 학평처럼. 우리가 지금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또 경제예요. 또 이제 경제 테마로 갈 거야. 근데 이제 어떤 애들이 이런 생각해.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재종반 수업할 때 경제 특강 한다라고 하면 애들 엄청 들어요. 아, 나 경제에 대한 갈망이 있었는데 다행이다. 특강 열심히 들어야지. 열심히 들어와.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한 3주 되면 또 이제 멘탈이 또 붕괴돼. 아, 경제 지긋지긋하다. 그만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약간 갈대 같은 마음. 경제 안 하는 애들은 경제를 또 겁나게 하고 싶어 하고. 경제를 들으면 또 이제 또 경제지문만 또 하네. 이 멘탈 잘 잡으셔야 되는 게 경제지문 다음 달부터 하겠지만 다음 주부터 하겠지만 경제지문 하다 보면은 맨날 똑같은 것들이 계속 반복입니다, 얘들아. 한번 눌러 주셔야 돼요. 과학기술지문도 나중에 이제 테마별로 인문지문도 테마별로 하겠지만 늘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는구나라는 생각만 좀 있으셔도 똑같진 않지만 유사하다는 생각만 있으셔더라도 비문학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얘들아. 차분하게 분석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 다음에 받아들일 때 좀 더 쉬워요, 얘들아. 좀 더 쉬워. 그렇지? 그러니까 분석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점프업 열심히 하시고 지금 이 부호와 대충 풀어왔다면 집에 가 다시 한번 꼭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얘들아.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나와드릴게요. 잠깐만 대기.